네, 반갑습니다. 펀한 역사 채널의 권 소장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과거 우리의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부터 근대의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우리를 괴롭혀도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감정이 쌓이고 쌓여 두 민족 간의 정서적 교류는 지금까지도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구 한일전만 봐도 그 정사가 극명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상대를 알아야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발적인 민족성의 형성과 또한 일본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이 영상에 간단하게 요점만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지식 충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날 일본은 대륙과 붙어 있었고 지각 변화와 더불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몽골계 중국인종과 시베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라 하여 도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이라 그냥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10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고 대륙에서 온 도레인들의 영향으로 벼농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륙으로부터 이동하여 일본 지역에 머물게 된 사람들은 섬에 고립되게 되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 대륙에서부터 여러 문물이 들어왔고 나라와 오사카 지역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일본 최초로 야마토 정권이 결성되게 됩니다. 이때 한반도는 이미 국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서로 땅 따먹기를 하기 위해 피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었으니 그렇게 혼란했던 나라를 떠나 살아남기 위해 일본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일본 왕실은 이들 중에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해 유용한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야마토 정권 내에서도 서로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든 이러한 현상이 불가피한 모양입니다. 결국 불교를 수용한 가문이 승기를 잡게 되는데 그 가문이 소가 가문이었고 소가 가문은 황제의 집안과 혼인을 시키면서 실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황실에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쇼토쿠 태자였습니다. 그는 대륙의 문화를 수용하고 최초로 헌법도 제정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쇼토쿠 태자가 죽게 되자 소가 가문의 수장인 소가노 우마코는 권력을 독점해버리고 나라를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를 어이없게 보고 있던 나카노 황태자는 정변을 일으켜 소가 가문을 제거해 나갔고 일본 천황의 힘을 강력하게 키우고자 아스카에서 니니와로 수도를 천도하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73년 덴무 황제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외라는 이름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라는 뜻인 일본으로 국호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란 국호는 우리의 통일신라 즈음부터 붙여진 국호였던 것입니다. 이후 일본의 50대 천황인 간무덴노가 즉위하며 해이한 시대를 이끌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귀족과 영주들의 힘이 강해졌고 그중 후지와라 가문이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후지와라 가문은 힘없는 어린 황제를 즉위시키면서 나라를 손아귀에 넣게 되는데 조선의 안동김씨가 중심이 되었던 세도 정치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후지와라 가문은 17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하였고 이를 탐탁치 못하게 보던 새로운 세력인 상황파가 등장하면서 신세력인 상황파와 구세력인 덴노파가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두 세력은 싸움을 위해 무사 세력이 필요했고 상황파는 헤이시 가문을 덴노파는 겐지 가문을 영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사 가문의 영입으로 인해 오히려 무사 가문의 힘은 새로운 전국을 만드는데 결국 1192년 두 무사 가문의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을 헤이시와 겐지의 전쟁이라고 해서 겐페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당구 게임에서 두 명씩 팀을 나누어 시합하는 걸 일본말로 겐페이라고 하는데 이 겐페이라는 말은 이 전쟁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 겐페이 전쟁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내전으로 번졌고 결국 이 전쟁은 겐지 가문이 승리하였고 이 겐지 가문의 수장인 초대 쇼군인 미나노토 요리토모는 전국의 무사들과 함께 가마쿠라에 자신들의 정부인 막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정권의 이름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무라이라 칭하는 무사가 중심이 된 가마쿠라 막부 시대입니다. 13세기 후반에 이르러 몽골이 등장하며 세계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일본 역시 이 몽골의 침략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국인 고려와 연합한 여몽연합군이 침략할 때마다 하늘이 도왔는지 1차, 2차에 걸친 침공은 태풍이 휘몰아치며 원정은 몽골의 배가 박살나면서 일본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일본은 이 태풍을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인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몽골의 침략을 태풍의 도움으로 겨우 막아냈지만 이후 일본의 전국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몽골과의 전쟁에서 황실은 무사들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논공 행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황실과 무사 세력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13년에 즉위한 고다이고 덴노는 막부 세력에 의해 약해진 왕권을 되찾으려 하였고, 때마침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막부와 멀어졌던 무사 세력과 연합하여 반막부 세력을 결성하였고, 1333년 이 반막부 세력이 막부를 공격해 가마쿠라 막부는 150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토로 돌아온 고다이고 덴노는 막부를 폐지하고 직접 친정에 나서게 되는데, 이번에도 정권을 바꾸는데 힘을 보탠 무사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사 중의 수장인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336년에 반란을 일으켜 수도인 교토를 점령하고 새로운 황제를 즉위시켰고, 자신은 쇼군이 되어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한 고다이고 덴노는 남쪽으로 피신해 자신이 원조왕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일본은 두 개의 조정으로 쪼개지게 되었고, 이 시기를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도망쳐 나온 남조의 조정은 57년을 버티다가 강력한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끄는 북조에 흡수되면서 남북조 시대는 조선이 건국되던 시기인 1392년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통합되었으니 평온할 거란 예상을 뒤엎고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일본은 요시미츠 이후 후계자 선정을 놓고 계파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지방의 다이묘들이 서로 다른 후계자를 지지하면서 일본은 또다시 동군과 서군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결국 양측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지방의 다이묘들이 사분오열되면서 이는 전국시대의 개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걸출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인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는 무로마치 막부를 잠식시키며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던 중 그의 신복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은 인물이 임진왜란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여 년간 혼란했던 전국시대를 종식시키고 일본을 대통합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부 세력의 결집과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조선을 침략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이 바로 이 전쟁인데요. 조선은 초반엔 처참하게 당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대활약과 의병의 항전, 그리고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조선 정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망이 일본군 철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 뒤를 이은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 1603년 그는 지금의 도쿄인 에도의 세 번째로 에도 막부를 세우게 되면서 일본은 250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하던 중 1853년에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일본 앞바다에 4척의 미군 군함이 등장합니다. 이 함선은 미국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양 중간에 기착지가 필요하였고, 이 함대의 수장인 페리 제독은 무력을 동원해 일본의 개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던 미군은 태평양의 요지에 있었던 일본의 욕심이 났던 것입니다. 이때 일본은 미국과 굴욕적인 조항을 맺게 되고 미국에게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새로 즉위한 메이지 덴노는 이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국가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서구열강에 발달된 과학과 힘을 알게 된 일본은 서양으로 사절단을 보내 선진 과학기술을 배워왔고, 서구식 근대화에 성공하며 힘이 강해지자 자신들의 우월함을 앞세워 서서히 주변국에 욕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서구열강의 개항을 거절하며 굳게 문을 닫았으니, 이때부터 일본과 조선은 큰 격차로 국력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타이완을 장악하고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의 승리로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으니 1910년 조선은 전쟁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일본의 손아귀에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편에서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 전쟁을 기반으로 일본은 중국까지 침략하였고,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면서 강대국이 되었고, 짧은 기간 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1923년 간토 대지진에 이어 1929년부터 발생한 세계 경제 대공황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 마침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됩니다. 일본의 군부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내각 요인을 암살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시작하였으며,
1941년에 군인 출신인 도조 히데키가 총리에 오르면서 그들의 폭주는 절정에 달하였고,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제국주의에 취해서 아시아의 주변국을 향해 미쳐 날뛰었으니, 이를 보다 못한 미국이 일본의 과격한 군사적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석유와 철강의 수출을 금지하게 이릅니다. 미국의 이 같은 금수 조치의 대응으로 전쟁을 선택한 일본은 1941년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 해군의 태평양 함대를 기습 공격하였으며, 이는 곧 태평양 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승승장구하다 보니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에서 대피한 일본군은 끝까지 버티다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맞고 무조건 항복하며 패전국이 되었고, 미 군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미 군정 하에서 나라를 재건해갔던 일본은 1950년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 동란에서 미국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의 특수를 누리며 다시 한번 부활하는 데 성공하고, 1952년에 미군마저 철수하자 독립적인 국가가 되어 1956년에 유엔에 가입합니다. 이후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며 40년간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였고, 1990년 부동산과 주식의 하락으로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